오늘 점심시간에 식당 메뉴판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10,000원 한 장으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무서워졌죠. 여러분은 이게 단순히 식당 사장님이 욕심을 부려 가격을 올려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밥상의 밀가루,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 식당을 돌리는 가스비까지 전부 달러를 주고 사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숨만 쉬어도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환율 세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값, 커피값 오르는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여러분의 통장과 자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내 재산의 30%가 증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지고 그대로인데? 하며 안도하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거 전부 착시입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집, 원화 가격은 10억 그대로일지 몰라도 전 세계의 기준인 진짜 돈, 달러로 환산하면 지난 5년 사이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국제가치로는 7억이 된 겁니다. 밥상 물가부터 내 전 재산인 아파트까지.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도둑맞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숫자는 출산율 0.6명이 아닙니다. 바로 환율 1,500원입니다. 1,400원대를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 환율 잡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환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막을 수 있는 실탄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제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걱정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제가 오늘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말이 왜 새빨간 거짓말인지 팩트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왜 환율 방어 앞에서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4가지 진짜 이유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불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환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가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났던 두 번의 악몽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환율 1995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1597원. 이 두 번의 거대한 스파이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스파이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1,800원 후반대, 여기서 조금만 더 튀어오르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그 다음은 전고점인 1,568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울기입니다. 지난 5년간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자유낙하 중입니다. 일시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막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치명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4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환 보유고 세계 9위의 함정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2025년 11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약 4,30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며 안심하라고 합니다. 3년 내 최고치다, 외환 곳간 든든하다 라고 홍보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아, 우리 돈 많구나.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순위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순위인 1위부터 8위까지에는 정작 중요한 국가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집에 달러 찍어내는 기계가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거든요. 즉 세계 9위라는 타이틀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마취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1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전부 안 팔리는 땅이나 건물로 묶여 있고 당장 편의점 가서 쓸 현금이 100원도 없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인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딱 그 꼴입니다. 4,300억 달러가
전부 현금, 금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 채권이나 자산에 묶여 있어요. 이걸 급하게 팔아서 환율 방어에 쓴다? 그럼 전 세계 투기꾼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한국이 급전 땡겨 쓰네? 쟤네 돈 없구나. 공격하자. 오히려 환율 방어하려다가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줘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1997년 IMF 때 우리가 당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 이유, 바로 국민연금의 배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국민연금 돈 많잖아. 선 300조나 있다며? 그 돈으로 달러 팔고 원화 사면 환율 잡히겠네.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 투자 지침만 봐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자산의 약 60%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해외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죠? 왜 국민연금은 한국을 버리고 해외로만 갈까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돈이 안 됩니다. 0.1%라도 수익을 더 내서 우리 연금을 줘야 하니까 수익률 좋은 미국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환율 맞겠다고 이 알짜배기 해외 자산을 팔고 가치가 똥값이 되어가는 원화를 사라? 이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당장 환율은 며칠 진정될지 몰라도 우리의 미래인 연금 수익률은 박살납니다. 연금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노후 빈곤으로 돌아옵니다. 정부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국민연금한테 달러 팔아라 라고 명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딜레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5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 세 번째 이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개미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해외에 가진 자산이 많으니 이걸 팔면 된다. 하지만 그 자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부 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 그리고 밤잠 설치며 미국 주식하는 바로 여러분, 서학개미 돈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 간다고 수익 잘 나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 팔아서 원화로 바꾸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와, 원화 가치 떨어지네? 달러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죠? 심지어 국내 주식을 팔아서라도 달러로 바꾸고 도망가는 게 지금 가장 똑똑한 투자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애국심으로 내 통장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익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자본 유출 속도는 더 빨라지는 악순환. 이미 한국의 자본시장은 구멍난 댐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안 먹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000조 가계부채라는 폭탄.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환율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주면 돈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환율은 잡힙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금리를 못 올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행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계부채 데이터를 딱 펴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무려 1952조 원, 거의 2,000조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GDP의 90%가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덜컥 올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방글에서 집 산 2030 세대,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이자 감당 못하고 줄도산합니다.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건설사 무너지고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환율 하나 잡으려다 나라 경제 전체를 내사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걸 외통수라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부동산이 터집니다.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이 탈출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환율은 야금야금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 정리해 봅시다. 외환보유고는 묶여있고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만 하고 똑똑한 개인들은 달러만 찾고 금리는 2천조 빚더미 때문에 못 올립니다. 결론은 참혹하지만 명확합니다.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비싸진 게 아니라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고환율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원화 채굴, 달러 저축입니다. 월급은 원화로 받지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달러 자산이나 미국 지수 ETF로 바꿔두세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보험입니다. 둘째, 부동산 몰빵 탈출입니다.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전 재산을 원화 자산인 부동산에만 100% 묶어두는 건 달러 기준으로 보면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로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말을 역이용하십시오. 환율이 급등할 때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거나 하락한다면 겁먹지 마시고 그때를 달러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경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이고 현실입니다. 비가 올 것이 뻔하다면 정부가 우산을 씌워주게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우비를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우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